주제를 좀 바꿔보죠. 지난 11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좀 시간이 지났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좀 정리해보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으로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사건입니다. 지난 2011년 세상에 처음 알려졌는데요. 영유아나 산모 등 취약계층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수만 약 5,600명, 이 중에서 사망자는 1,200명이 이릅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회사의 대표들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서 기소를 하였는데요. 옥시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었지만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 대표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가 이번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장도 있었고 재판 기간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단 말이죠.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 바뀐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1심은 두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CMIT, MIT 성분이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네. 판단을 했었습니다. 즉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따를 경우에는 그 옥시의 제품에 포함되어 있던 PHMG와 달리 두 회사가 제조 판매한 살균제에 포함된 성분만으로는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기존 연구 결과만으로도 두 회사는 안전성 검사 없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상품화했었고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회사들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전 국민을 상대로 안전성 검사 없이 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네,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피해 유족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는 겁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적용된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죄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최고 형량은 금고 5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대표들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이들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가벼운 형이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이고요. 특히 피해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비록 1심이 무죄가 유죄로 변경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무래도 형이 낮다는 점,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3년이 지나서 유죄가 선고됐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기업을 상대로 형사뿐 아니라 이제 민사소송도 손배소도 청구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판결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좀 줄까요? 아무래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쪽 주장이 입증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를 보면 민사법원의 재판과 형사법원의 재판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법원의 판단이 민사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반대로 민사법원의 판단이 형사법원을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내려진 판단은 민사법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됐기 때문에 민사법원에서도 동일한 쟁점이 심리될 때 피해자 쪽 주장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내가 당시에 가습기 살균제를 썼었고 당시에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손배소를 청구하고 싶다. 이런 소송도 혹시 잠재적 피해자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지금 이 사건이 최초 벌어진 게 2011년이기 때문에 네. 지금 2023년이라서 기간이 많이 지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피해라는 것이 2011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해당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는 뭐 13년, 14년, 15년 이후에 이제 발생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0년의 기간 내에 이제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네. 만약에 피해 사실이 뭐 이후에 발견됐다라는 걸 인지했다면 이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그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을 사용했던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증상이 뭐 잠재되어 있다가 누적되어서
나타난 것이 이제 10년 이내에만 들어오면 추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직 뭐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만 1심에서 나왔던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단 말이죠. 다시 대법원에서 상고심에서 또 번복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을 보시면 1심 판결과 항소심의 판결이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소심의 판결과 상고심의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기존 연구 결과만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도 그러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항소심의 판결이 상고심 단계에서 뒤집힐 확률은 1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라진 경우라면 아무래도 상고심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와 법률 박시영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